자,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물질을 먼저 분류해야 돼요. 자,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요. 순물질은 다시 호돈수물질과 화합물로 나뉩니다. 혼합물은요, 다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일단 순물질은요,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물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호돈수물질과 화합물이 있습니다. 호돈수물질은요, A란 놈이 그대로 자기만의 특성을 지닌 채 섞여 있는 겁니다. 호돈수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A란 물질이 쭉 이어져서 자기네끼리 뭉쳐 있는 겁니다. 수소, 산소, 나트륨, 다이아몬드, 수은, 철, 구리, 염소, 금, 질소 등은 다 호돈수 물질이에요. 선생님 여기 2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요, 염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자연 상태에 존재합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도 이렇게 둘이 결합해서 존재해요. 이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요. 화합물은 A의 특성 잃어버리고 B의 특성 잃어버리고 A, B가 결합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있었는데 A 특성 따로 있었고 B의 특성이 따로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결합하면서 A, B의 하나의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이걸 화합물이라고 해. 하지만 호돈소물질도 화합물도 다 뭐다? 순물질이다. 염화나트륨, 물, 산화철,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수소기체는 불씨를 갖다 대면 뻥 터지고요. 산소는 불타는 거 엄청 잘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있네요. 물에 수소 성분도 있고 산소 성분도 있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불씨 갖다 대면 뻥 터지거나 잘 타야 되는데 물은 오히려 불을 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은 H2O로 되어 있지만 수소의 특징, 산소의 특징이 사라지고 H2O의 하나의 특성만 나타납니다. A의 특성 사라지고 B의 특성 사라지고 A, B의 화학적 결합에 의한 하나의 성질만 나타내요. 자, 만일에 내가 엄마한테 엄마 목말라 물 줘 그랬더니 엄마가 과학을 공부하셨어? 아, 그렇지. 물은 H2O야. 그러면 한쪽 코에 수소기체 넣어주고요. 한쪽 코에 산소기체 넣어주면요. 아, 목마름이 해결됐다. 갈증이 해소됐다. 그런 일 없죠? 옆에서 아빠가 불 붙여주면요. 뻥 터져서 너 뒤질 거예요. 하지만 물은 그런 일 없네요. 다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은요, 어떤 금속이냐면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자, 나트륨은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내어놓으면요, 바로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물속에 넣으면 불꽃이 팍팍 튕기면서 타닥 터져버려요. 산화돼버려요. 반면에 염소는요, 굉장히 유독한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표백제로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산화를 잘 시키는 거고요. 이걸 흡입하면 우리가 기관지를 다 손상시켜요. 근데 염화나트륨은요, 소금이에요. 소금. 자, 그러면 소금에 나트륨의 특성, 염소의 특성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소금 먹어도 멀쩡해. 그러면 우리가 국을 끓이는데 엄마 국이 싱거워 소금 넣어줘 그랬더니 엄마가 과학을 공부하셨어? 그렇지. 나트륨, 염소, 그렇지. NaCl로 이루어져 있네. 그러면 국에다 한쪽에 나트륨 고체 넣어주고요. 한쪽에 염소기체 넣어줘요. 아, 그러면 간이 딱 맞을까요? 아, 불꽃 팍팍팍 튀기고요. 그 다음에 염소기체 넣어주면서 얘가 날아다니면서 가족들 다 즉사할 거예요. 하지만 소금은 어때요? 그런 일 없죠. NaCl 집어넣었어. 하지만 소금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특성, 염소의 특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산화철. 자, 얘는 녹슨 겁니다. 여기 철이 성분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빠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 줄게.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산화철도 철이 있네. 그럼 산화철로 아버지 자동차를 만들어 주면요. 얘 녹이 쓴 철이기 때문에 부스스 부서져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산화철에 철이 있다고 해서 이게 철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산화철 하나의 특징만 나타납니다. 다음 이산화탄소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탄소와 산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탄소는 다이아몬드 아니면 숯검댕이. 자,
타다 남은 재 다 탄소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불 잘 붙죠. 그러면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검은색 숯검댕이가 날아다녀야 되고 산소가 날아다녀야 돼. 그러면 산소가 있으니까 불 잘 붙겠네? 불 붙이면 불이 잘 타야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불을 꺼버려요. 불이 꺼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는 탄소의 성질 없습니다. 산소의 성질 없어요. 이산화탄소 하나의 성질만 나타납니다. 다음 에탄올은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주의 주성분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에탄올 마실 때마다 숯검댕이 들어가 와야 되고, 자, 수소기체 들어오면 펑 터져야 되고, 산소기체 불타는 거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소주 마실 때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화합물은 물론 호돈성 물질이 다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자그만의 고유한 특성 하나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네는 순물질이에요. 조심해야 돼. 선생님, 두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왜 순물질이에요? 얘의 특성 사라지고 하나의 특성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순물질이야. 이러한 특징에는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등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 값만 알면 어떤 물질인지 다 구분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 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 구분 가능한 게 순물질이다.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 구분 가능한 건 뭐다? 그렇지, 순물질이다. 그래서 밀도만 알면 호돈성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순물질이기 때문에 밀도로 물질 구분이 가능합니다. 용해도로도 가능하고 녹는 점, 끓는 점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순물질, 호돈성 물질과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다음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야. 자기 성질 지닌 채로. 그래서 단순히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화학결합 안 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공기는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야. 자, 공기가 만일 불균일하다. 그러면 근데 방 안에 얘가 이쪽 끝에 있고 얘가 이쪽 끝에 있었어. 공기가 불균일해. 그러면 나는 산소가 부족해. 그런데 나는 산소 충분한데 그리고 얘만 뒤지고 얘는 살 수 있어요.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공기가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 안에서 다 숨을 고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설탕물, 소금물, 합금, 식초, 탄산음료 다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음료수를 내가 받았는데 한쪽은 달고 한쪽은 밍밍해. 이런 일 없죠. 자, 국을 끓여서 엄마가 소금을 넣었어. 고르게 퍼졌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짠맛이 나면서 고르게 퍼진 짠맛을 즐길 수 있지만 얘가 만일 불균일하다. 그러면 이쪽은 소금이 많고 이쪽은 소금이 적어. 그러면 이쪽은 짠데? 이쪽은 싱거운데?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럴 일 없다. 다음 비행기 동체 같은 경우는요. 듀랄륨이 합금을 만듭니다. 근데 이 합금에서 한쪽은 어떤 성분이 많고 한쪽은 어떤 성분이 적어. 그럼 비행기 동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일 없죠. 합금도 균일 혼합물, 식초도 음료수 우리가 마시는 것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반면에 불균일 혼합물은 한쪽에 비란 물질이 섞여 있고요. 한쪽에 애란 물질이 많이 있어요. 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흙탕물, 암석, 콘크리트, 우유,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다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선생님, 우유는 균일하지 않습니까? 자, 우유를 자세히 보면요. 우유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면 가라앉는 게 생겨요. 과일 주스도 이쪽에 과일 알갱이들이 있어요. 여긴 과일이 많고 나머지는 과일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균일합니다. 특징, 성분 물질이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로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하고 너 친구가 있어요. 각각 성격이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섞여 있으면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너네 둘을 갖다가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자 소세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소세지에 너 친구의 성질이 있어? 아니야. 소세지에 또 다른 하나의 특성만 나타납니다. 요건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화합물이 되면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 물론 소세지가 화합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성분 물질의 종류와 혼합 비율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밀도로는요 혼합물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태 변화 시 수평한 구간이 없거나 여러 개 나타나요. 그래서 순물질은요, 고체를 가열하면 녹는 점에 도달해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액체에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끓는 점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기체가 됐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혼합물은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변합니다. 수평한 구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요. 순물질은 호돈성 물질, 한 가지 물질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A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로 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호돈성 물질. 순물질 중에 화합물은요, A의 성질, B의 성질 사라지고 A, B가 화학적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특성만 나타내는 겁니다. A의 특성 사라지고 B의 특성도 사라지고 A, B의 결합으로 A, B 결합된 하나의 특성만 나타내는 한 종류의 물질입니다. 물질의 특성인 밀도, 용해도,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자기만의 고유값을 지니고 있고요.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특성, 밀도만 알아도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하고요. 용해도만 알아도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하고,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만 알면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 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는데, 자, 균일 혼합물은 A의 특성, B의 특성 그대로 지닌 채로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취해도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특성, B의 특성을 지닌 채로 단순히 섞여 있고 단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 다음 불균일 혼합물은 한쪽에 A가 많고 한쪽에 B가 많은 거예요. A의 특성, B의 특성 그대로 지닌 채로 단순히 섞여 있습니다. 단 불균일하게. 물질의 특성인 밀도, 용해도,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통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좀 더 간단하게 분류합니다. 물질을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고요. 자, 우리는요, 이 순물질을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교과서마다 순물질 요거 하나만 다루는 곳이 있으니까 요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과서 확인하세요. 혼합물은 다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뉜다.